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오네어 일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북한 리스크의 주식시장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관보위 사격 위협과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화염과 경로 발언이 이어지게 되면서 이 코스피 지수는 이틀째 부진한 수치를 나타냈었습니다. 이따른 외풍에 코스피 시장의 불안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017년 세법 개정안과 그리고 파리 부동산 대책 소식에 이달 초부터 출렁였었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북한발 리스크가 이렇게 겹치게 되면서 조정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오는 9월까지 잭슨홀 미팅과 그리고 FOMC 그리고 ECB 회의 등 이 대형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게 되면서 증시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라는 증권업계의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문제는 2분기 기업 실적이 기대치를 밑도는 것을 비롯해서 대외 변수를 줄여줄 만한 마땅한 호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증시가 이 외부 이벤트들에 따른 변동성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미국과 유럽 등 이 선진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서 이 코스피의 조정세가 다음 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KB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아직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과 그리고 미국의 부채 한도와 트럼프 정책의 의회 통과 그리고 중앙은행 긴축 등 이슈가 계속해서 산적해 있다며 이 9월까지 이러한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코스피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한 투자에 앞서 이달 말까지 그리고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 잭슨홀 미팅과 ECB 회의 그리고 FOMC 정례 회의 등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증권사들의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입니다. 과연 우리 시장 오늘은 또 어떻게 마무리를 하게 될지 계속해서 끝까지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그리고 글로벌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자세하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0일 코스피는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7.44포인트 내린 2360.9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에 낙폭을 키웠는데요. 오후 들어 낙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2350선에서 횡보하다가 4일째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개인은 1702억 원, 외국인은 2258억 원 매도 우위 보였고 반면 기관은 4279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는 0.38% 하락하면서 2359.4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일째 하락 마감했습니다. 북한의 리스크 우려는 지속됐지만 시총상위 제약주 중심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은 축소됐습니다. 이날 개인이 197억 원 매도세 보였고 외국인은 234억 원, 기관은 146억 원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닥은 0.44% 하락한 640.0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과 보험, 증권, 철강금속과 비금속 광물, 종이 목재 등 하락한 업종이 많았습니다. 또 전기가스와 운수창고, 의류정밀과 음식료업, 화학 등 상승세를 나타낸 업종도 있었지만 그 상승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현대모비스와 LG화학, KTNG와 LG생활건강 등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29,000원 떨어진 228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등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담고 덜어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NC소프트, LG전자, 코스맥스 순으로 매수세 기록했고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순으로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생명 순으로 물량 많이 덜어냈고요. 기관은 삼성화재, SK텔레콤, 한국항공우주 순으로 순매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인터플렉스, AP시스템, 휴젤 순으로 물량 많이 담았고요. 기관은 인터플렉스, 셀트리온, 서울반도체 순으로 순매수 시연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컬러레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스템 임플란트 순으로 이름이 올랐고 기관 역시 컬러레이에서 가장 많이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AP시스템, SFA 순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에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마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WTI는 전일 대비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펙 회원국의 7월 산유량 증가 소식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펙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량은 하루 3,287만 배럴로 전월 대비 약 17만 3천 배럴 증가했습니다. 리비아와 나이지리아, 사우디가 생산 증가를 주도했는데요. 또한 오펙은 올해 원유 수요를 기존에서 10만 배럴 늘린 일일 137만 배럴로 전망했습니다. WTI 이렇게 해서 1.96% 하락한 48.59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쳤는지 역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했고 또 북한 역시 이에 대응해서 크게 반발하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가 됐는데요. 앞서 북한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 4발로 미국령인 괌을 포위 사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2% 넘게 급락했고 금융주와 임의 소비재, 에너지, 산업재, 헬스케어와 원자재 등이 1% 이상 하락했습니다. 또 전력과 수도 등의 유틸리티 업종만 0.25%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93% 밀리면서 21,844.01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2.13% 급락했습니다. 6,216.87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1.45% 밀리면서 2,438.2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위협이 심해지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무역 적자 확대 소식과 대형주의 배당락이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통신주 BT그룹과 자원업체인 리오틴트가 각각 4.6%와 3.32% 급락했습니다. 또한 독일 증시에서 유통주 henkel이 3.81%, 또 도이체방크가 2.95% 각각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는 1.44% 하락세 보이면서 7,389.94포인트로 마감했고요. 프랑스 깍크 지수는 0.59% 빠졌습니다. 5,115.2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닥스 지수는 1.15% 하락하면서 12,014.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 확인해 봤습니다. 지정학적 긴장감으로 인해서 일제히 급락세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네, 오늘의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오늘 급락세 예고하고 있는데요. 33.25% 하락하면서 2,326.22포인트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 코스닥도 굉장히 큰 낙폭 예고하고 있습니다. 9.93% 빠지면서 630.11포인트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장 출발 흐름 모두 급락세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종목들 역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동시효과 상황입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세 예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1.53%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거래보다 35,000원 하락하면서 226만 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 현대차는 0.69% 하락세 예고하고 있습니다. 14만 4,000원 예상됩니다. 이어서 포스코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역시 1.05%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32만 9,500원 예상되고 있고, 현대모비스는 약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0.19% 하락세 예고하면서 25만 7,000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롯데제과는 낙폭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0.25% 하락세 예고하면서 20만 1,000원 예상되고 있고요. 롯데칠성은 1.11% 하락한 151만 원으로 개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역시 약보합권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0.18% 빠진 28만 원 예상되고 있고, 오리온홀딩스는 1% 넘는 낙폭 예고하고 있습니다. 1.09% 빠진 27,150원으로 출발 예상됩니다. 반면에 영풍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0.39% 상승하면서 129만 7천원으로 개장 준비하고 있고, 태광산업도 0.72% 상승세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9,000원 오른 126만 원으로 출발 예상됩니다. 남양유업은 보합권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71만 3천원 예상되고 있고요. 롯데푸드는 0.5%가량 상승하면서 59만 8천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LG생활건강 확인해 보겠습니다. 0.41% 오름세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4,000원가량 오르면서 98만 4천원 예상되고 있고요. 아모레지는 0.39%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합권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12만 7천원 예상됩니다. 다음은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은 0.37% 상승세 예고하면서 26만 8천원 예상되고 있고요. 고려아연은 약보합권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0.1% 빠진 48만 8천원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대부분 하락폭 예고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1.21% 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10만 6,400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 CJ 오쇼핑 2%대 넘는 약세 흐름 예고하고 있습니다. 2.31% 빠지면서 21만 1,100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파라다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는 1.98% 밀리면서 14,850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3% 가까이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2.88% 하락세 예고하면서 2250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SM 역시 2%대 낙폭 예고하고 있습니다. 1.98% 밀린 27,200원 예상되고 있고, 포스코 ICT는 1.26%가량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6,250원으로 출발 예상됩니다. 동선은 보합권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28,250원 변동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CJ ENM은 1.82% 하락하면서 7만 100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GS홈쇼핑입니다. GS홈쇼핑 역시 어제와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22만 8,600원 예상됩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7년 8월 11일 금요일 국내 주식시장 출발을 알렸습니다. 네, 저희 개장상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그리고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증시오네어 일부 먼저 김남우 앵커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앵커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다시 한번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어제 8월 옵션 만기를 맞았던 코스피 시장은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외국인의 현선물 순매도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2360선대마저 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는 전일 대비 8.92포인트 하락하면서 2359.4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흘째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한때 2339포인트대까지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2,858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이틀째 매도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기관이 장 마감을 앞두고 매수 규모를 키워주면서 4,296억 원 순매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개인은 역시 1,688억 원 순매도하며 장 마쳤습니다. 북한은 앞서 미군 기지가 있는 괌을 포위 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증권은 북한 리스크가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최근 코스피 약세 분위기에 부담을 더하는 요인이라며 오는 21일 예정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까지 국내 금융시장은 북한 리스크에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음식료품과 섬유의복, 화학과 의료정밀 등이 상승세를 기록한 반면 통신업과 보험 등이 각각 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역시 비금속 광물과 철강금속, 기계와 전기전자, 유통업과 증권 등도 동반 하락세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순매도에 0.82% 하락하며 230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종가로는 229만 5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순매수 덕분에 0.31% 상승했습니다. 64,4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현대차와 포스코, 네이버와 삼성물산, SK텔레콤 등이 하락세를 기록한 반면 한국전력과 신한지주, 현대모비스와 LG화학 등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어제 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에 제약주와 손해보험주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유유제약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기록하거나 25%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는 등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유유제약은 15.31%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영진약품과 유나이티드제약, 종근당 등도 동반 상승으로 장 마쳤습니다. 임플란트 업체인 덴티움은 노인의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낮아진다는 소식에 1.96% 상승세 보였습니다. 반면 한화손해보험이 8.15% 하락세 보였고 흥국화재와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과 삼성화재 등도 동반 하락하며 장 마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신속히 급여화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이번 대책이 원안대로 강행될 경우 단기적으로 손해보험사의 장기위험 손해율이 대폭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향후 보험료 인하 압박을 고려하면 중장기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이유로 삼성증권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삼성증권이 3.5%가량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거래소에서 상승과 하락 종목은 각각 266개 종목과 539개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2.8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640.04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47억 원과 137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고 개인이 211억 원 순매도하며 장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약과 비금속, 의료정밀기기와 기타 제조, 방송서비스 등이 상승세 보인 가운데 IT종합과 오락문화, 통신서비스와 인터넷, 일반 전기전자와 운송장비 부품 등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0.65% 하락세 기록했고 보톡스 관련주인 메디톡스와 휴젤은 각각 3% 후반대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로엔이 3.8%가량 내린 가운데 코미팜과 SK머티리얼즈, 바이로메드와 신라젠, GS홈쇼핑 등이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CJ E&M, 파라다이스와 CJ 오쇼핑 등은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중증 치매 환자 본인 부담률을 낮추겠다고 밝히면서 치매 치료제를 생산하고 있는 시트리가 1.7%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사일 등에 들어가는 탄두와 탄체를 생산하는 업체로 전일 상한가를 기록했던 한일단조는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2.4%가량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컬러레인은 코스닥 상장 첫날 배당금 지급 계획을 전하면서 반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상승과 하락 종목은 각각 328개 종목과 804개 종목이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지난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일 대비 6.8원 상승하면서 1,142원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 9월물은 1.4포인트 하락하면서 308.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일장 마감 동향부터 살펴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 4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로 스페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게 되면서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방위산업 관련주인 스페코는 급등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전일 종가로는 4.54% 상승하면서 5,5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현지 시간 9일 북한의 정권은 종말과 국민을 파멸로 이끌 행동에 대한 그 어떤 행동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 정권의 행동은 우리에 의해 제압될 것이며 무기 경쟁이나 전쟁에서 주도권을 잃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청와대가 오후 3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북한군이 괌 포위 사격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급등세 기록했던 스페코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에 8.5%가 넘는 급등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번 또다시 거듭 경고를 하게 되면서 현재 오늘장에서는 500원가량 상승한 6,020원에 거래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유유제약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을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정책을 밝혔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어제장에서는 제약과 바이오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중에 유유제약은 15.31% 급등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종가로 12,050원을 형성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정부는 3,800여 개에 달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2022년까지 단계별로 급여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정책이 제약 바이오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따라서 향후 약가 인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도 급여 확대로 다양한 진료와 의약품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제약사에게는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유유제약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에는 2.07%가량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50원 빠지게 되면서 현재가는 11,800원 선에서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덴티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덴티움 역시 어제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호재가 전해지게 되면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1.96% 상승세 기록을 해주면서 전일 종가로 57,100원을 형성했습니다. 노인들의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을 30%로 낮추겠다는 문재인 케어 발표에 따라서 어제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국민복지 증진 방향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의 본인 부담률을 현재 50%에서 약 30%로 낮춘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치과 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이 시행될 경우 틀니 비용은 한 학당 50만 원에서 60만 원대에서 30에서 40만 원대로 낮춰지게 되며 임플란트는 한 개당 60만 원에서 약 30만 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 관련주인 덴티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0.88%가량 오늘 하락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500원 빠지게 되면서 56,7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전일장 특징주는 한섬 종목입니다. 한섬이 2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거뒀다는 소식에 어제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가는 1.26% 상승하면서 36,0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섬은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47%가량 증가한 119만 300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06%가량 증가한 3천억 6,700만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8.8% 늘어난 95억 9,7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NH투자증권은 2분기 SK네트워크 실적 호조로 인해 한섬 역시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반기 한섬의 본업은 완만한 소비 회복과 지난해 기저 효과로 인해서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목표 주가를 44,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 역시 매수로 높여 잡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한섬 종목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각에도 1.66%가량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600원 상승하면서 36,650원에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는 중입니다. 네, 전일장 마감 동향과 함께 전일장 특징주 4가지까지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입니다. 네, 전일 아시아 증시도 역시 북한발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내림세로 마감을 했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 마감 동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 0.05% 떨어지게 되면서 19,729.74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니케이 지수 전일에 저가 매수세로 상승 출발을 했다가 다시 한번 북한 정세를 둘러싼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서 하락권에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네, 한편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휴장을 맞았습니다. 네, 이를 뒤를 이어서 대만 가건 지수입니다. 1.34% 내리게 되면서 1,329.74로 장을 마쳤습니다. 대만 증시도 역시 전일에 북한을 둘러싼 지정학적 불안감에 1% 넘게 하락권에서 마무리를 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0.42% 역시 떨어지게 되면서 3,261.75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철강주 주도로 하락세로 마감을 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일장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한번 짚어보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8월 11일 금요일 국내 시장 출발 흐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까지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갔던 우리 시장, 오늘도 역시 큰 폭으로 내림세를 예고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수 움직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우리 양장시장 지수 흐름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1.3%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0포인트가 넘게 떨어지면서 2330포인트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2329.18포인트 기록 중입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역시 1.3%가 넘는 급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8.6포인트가량 떨어지면서 631.46포인트로 현재 양장 모두 파란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시각 우리 양장 지수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네, 오늘까지도 우리 시장 북한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1% 넘게 약세 흐름을 양시장 모두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업종과 종목별로도 대다수의 업종이 현재 밀려나는 모습을 시연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부터 업종과 종목별 현황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업종별로 현재 전 업종이 내림세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은행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역시 오늘 IT주가 동반으로 역시 급락세를 나타내게 되면서 전기전자 업종도 2% 넘게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업종과 전기가스 업종도 1% 넘게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전 업종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종목별 움직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오늘 역시 북한발 리스크가 퍼지게 되면서 IT 대장주로서 하락세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2.14% 내리게 되면서 오늘 224만 6천 원 하단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오늘 SK하이닉스도 현재 3% 넘게 주가가 밀려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서 SK하이닉스 3.26%가량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62,400원 선에서 거래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오늘 신한지주 종목입니다. 신한지주도 역시 3% 넘게 밀려나게 되면서 현재 53,5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역시 금융업종 중에 KB금융이 오늘 2.93% 약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56,3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현재 시장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 0.58% 오르게 되면서 17만 3천 원 상단에서 거래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BGF 리테일 종목입니다. 이 종목 오늘 4% 넘게 또 약세 흐름을 가져가게 되면서 현재 4.24% 밀려나고 있습니다. 85,9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LG 이노텍 종목입니다. 저희 잠시 후에 리포트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이 종목 현재 2.74% 빠지게 되면서 15만 9,500원 선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CJ제일제당 오늘 또 빨간불을 유일하게 또 켜주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비비고 왕교자 식품이 누적 3천억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을 내놓게 되면서 이 국내 냉동 만두 시장에서 이 단일 브랜드 기준으로 최단 기간의 최다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이 호재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호재 소식이 이어지게 되면서 오늘 1.12% 상승하게 되면서 36만 5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거래소 시장부터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도 한번 자세하게 업종별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역시 대다수의 업종이 현재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출판 매체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 업종이 역시 또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섬유 의료 업종이 2% 넘게 약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제조업종과 운송부품 그리고 역시 전기전자와 IT 부품 업종이 1.6% 넘게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제약업종과 오락문화업종도 역시 1.4% 가까이 내림세를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업종과 의료정밀업종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업종까지도 1% 넘게 약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1% 넘게 또 빠지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현재는 1.58% 밀려나게 되면서 10만 6천 원 하단에서 거래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뒤를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역시 2.01% 밀려나게 되면서 46,200원 선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로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에 관한 소식이 또 이어지게 되면서 1% 넘게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로엔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 역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은 현재 84,200원 선대에서 거래가 형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2분기 실적에 관해서 GS홈쇼핑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네, GS홈쇼핑은 현재 1.49% 오르게 되면서 23만 2천 원 선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녹스 종목입니다.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3.97% 약세 흐름 나와주게 되면서 18,150원 선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라젠 종목입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정에도 들어가게 되면서 2.24%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24,050원 선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면에 오늘 W게임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매출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을 내놓게 되면서 오늘 현재 3.28%가량 급등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강세 흐름 나타내주게 되면서 56,600원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업종과 종목별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또 우리 시장에서는 투자자별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수급까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현재 시각 주요 투자자별 수급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둘 다 모두 매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 167억 원과 391억 원 덜어내고 있고 기관이 367억 원 담아내주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 227억 원과 26억 원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252억 원 매도 우위 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는 개인이 현재 1,652억 원 가장 많이 덜어내고 있고 외국인이 513계약 그리고 기관이 727계약 담아내면서 거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각 주요 투자자별 수급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양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종목별 특징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첫 번째로는 KB증권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LG이노텍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신사업 그리고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아이폰 8과 관련된 이야기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폰 8 관련 부품 주문은 8월부터 의미 있게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9월부터는 아이폰 8 관련 부품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듀얼 카메라와 3D 센싱 공급이 예상되고 있는 LG이노텍의 수주도 큰 폭으로 증가될 것이라는 게 오늘 리포트의 전망입니다. LG이노텍의 수주가 큰 폭으로 증가되면서 이에 따라서 올해 LG이노텍의 광학솔루션 매출은 하반기에 70%가 집중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2018년부터 LG 디스플레이가 중소형 OLED 신규 라인을 가동하고 두 번째로는 아이폰 OLED 탑재 모델이 내년부터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LG이노텍의 OLED 관련한 매출 증가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4분기부터 증가세가 시작이 되면서 2018년도부터는 실적 기여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8년 LG이노텍의 신사업 매출 비중은 전체의 68%로 추정이 되고 있고 2013년에 31%를 기록한 이후에 5년 만에 2배가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2018년 3D 센싱 매출이 전년 대비 3배가량 증가하면서 1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카메라 모듈의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OLED 관련 부문의 신규 소재 및 그리고 부품 매출이 동시에 증가를 해주게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2018년 전장 부품 매출이 1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처럼 하반기와 내년까지도 좋은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늘 성장판이 열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LG이노텍 과거 5년 동안 이 연평균 영업이익이 1,702억 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4분기부터 신사업 확대에 따른 실적 모멘텀 강화로 인해서 2017년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9%가량 증가한 3,240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2018년과 2019년도 영업이익은 각각 4,584억 원, 그리고 5,850억 원으로 추정이 되면서 올 하반기부터 성장판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IT 산업 하드웨어 고급화 추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이 글로벌 부품 산업의 호황 사이클이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유지를 하며 그리고 목표 주가는 21만 원을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네, LG이노텍 이렇게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는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IT주들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게 되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세하게 현재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로 살펴본 LG이노텍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어제는 급등세를 기록했지만 오늘은 역시 하락세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2.13% 하락률 보여주면서 3,500원 빠진 16만 5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 종목 현재 주가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로는 한섬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증권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기존의 브랜드는 성장이 10% 증가, 그리고 SK네트워크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OPM이 2.1%로 개선될 것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역시 실적에 관한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전해주시죠. 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개선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 각각 3,001억 원과 1,385억 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SK네트워크스의 패션 사업부 실적을 제외한 기존 사업부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596억 원과 89억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률 역시 전년 동기와 같은 5.6%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분기 기존 브랜드 사업부의 매장은 전년 동기 대비 4%가량 증가한 670개이며 점당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주력 브랜드의 성장성 둔화와 마진율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는 게 오늘 리포트의 분석입니다. SK네트워크스 패션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2.1%를 기록해주면서 1분기보다 1.2%포인트 개선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기존 브랜드들의 점당 매출액 역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까지도 성장의 동력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한섬 지난해 3분기부터 기존 주력 브랜드들이 고성장으로 인해서 이 피로그램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고 그리고 4분기와 올해 1분기는 어수선한 전국의 여파로 인해서 이 백화점 소비가 줄어들고 이 수입 브랜드들이 이탈을 하게 되면서 실적 부진을 겪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소비 환경의 개선과 그리고 SK네트워크스 브랜드의 빠른 정상화로 인해서 M&A가 성장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된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존 사업부의 경우 올해 매장 수 증가가 3% 남짓에 불과하고 이 점당 매출액도 성장률이 지난해 8%에서 올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나 여전히 5% 수준의 성장이 확인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력 브랜드들의 성장 둔화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 성장 둔화폭이 생각보다 크게 부진하지 않은 점이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하면서 여기에 M&A 효과로 인해서 올해 영업이익은 29% 증가하면서 내년에도 16% 성장하는 등 성장 모멘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마지막으로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5% 상향 조정을 하면서 44,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본 한섬 종목 저희가 앞서서 특징주로도 한번 살펴봐 드렸었는데요. 네, 오늘 장 흐름까지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섬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에 2.3%가 넘는 급등세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850원 상승하면서 현재가로는 36,850원 선에서 현재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한섬 종목까지 현재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동부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코스맥스 종목입니다. 네,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저점 시그널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에 부합했던 것으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먼저 연결 기준 매출액을 살펴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18%가량 증가한 2,32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1%가량 감소한 143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의 추정치와 컨센서스에 모두 부합했던 것으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로드샵들의 수주 지연으로 국내 법인 매출 성장이 7% 성장을 기록을 해주면서 예상대로 전분기보다 둔화됐습니다. 지난 1분기에 증가했던 감가상각비와 기타 운영 비용들이 변동 없이 유지가 돼주면서 국내 영업이익률은 5.3%포인트 하락세를 기록하며 전사이익의 부진을 키워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중국은 30%대 고성장 매출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진이 좋았던 일부 수주권에 대한 매출 인식의 시점 차이, 그리고 신규 공장 가동으로 인한 고정비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연간 해외 법인 이익률은 조정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오늘 리포트는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반기 미국 법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국내 법인은 3분기에도 2분기와 같은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중국과 미국 법인에서의 강한 매출 성장세를 보이면서 2017년도 3분기 영업 연결 매출액은 2,22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06억 원이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영업이익 감소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는 이유로는 이 미국 법인의 지속적인 매출 상승으로 인한 영업 적자 폭이 상반기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도 캐파가 늘어난 만큼 점차적으로 이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 상반기보다는 이익률 감소폭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동부증권에서는 코스맥스에 대해서 저점 매수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드샵 이외의 수출과 그리고 온라인과
PB 컨셉의 제품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이 ODM 기업이 브랜드 기업보다는 중국발 리스크에 덜 민감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이 컨센서스의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이 코스맥스를 오히려 저점 매수 차원에서 관심을 더욱더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14만 원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세 번째 코스맥스 종목 오늘 흐름까지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 종목 주가 흐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오늘 외국인이 매수세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3일째 상승해주게 되면서 0.4%가 넘게 상승률 보이며 11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코스맥스 종목까지 현재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한국투자증권에서 살펴보고 있는 CJENM 종목입니다. 네, CJENM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상반기를 지나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2분기 실적 역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분기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약 67%가량 급등한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와 그리고 추정치를 모두 8.5%와 11%가량 하회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4,25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36억 원을 기록해주면서 전년 동기보다 각각 19%와 67%가량 증가했습니다. 부문별 영업이익으로는 방송 부문에서 240억 원, 그리고 음악에서 24억 원 흑자가 난 반면 영화 부문에서는 16억 원 적자, 그리고 공연 부문에서도 7억 원가량 적자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송 부문은 디지털 광고와 VOD, 콘텐츠 판매 등 기타 매출이 고성장세를 증가하며 이익 증가를 견인했고, 음악 부문에서는 음반과 음원 수익이 늘어나게 되면서 수익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전이익은 5,372억 원으로 또 지배주주 순이익은 4,049억 원으로 기록하면서 추정치 대비 각각 3%와 3.6%가량 낮았습니다. 하지만 시장 컨센서스에 대비해 봤을 때 300%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분법 손익은 5,228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넷마블 게임즈 손익에 따른 지분법 이익 205억 원, 그리고 분기 중 상장에 따른 지분평가 차익 5,009억 원이 반영된 영향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가량 증가하면서 3,321억 원을 기록해 외형 확대를 견인했습니다. 또 기타 매출이 1,540억 원으로 73%가량 늘어주면서 고성장세를 계속 지속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PIP와 MCN 등 디지털 광고 시장 성장을 이끌며 디지털 광고 매출은 72%가량 늘었고, 드라마와 예능 등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힘입어서 콘텐츠 판매는 28%, VOD는 22%가량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고마진 사업인 디지털 광고와 콘텐츠 판매, 그리고 VOD 매출의 호조는 매출 성장과 이익의 안정성을 높여나갔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고부가 가치 사업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짚어봤습니다. 뒤를 이어서는 광고와 영화 부문에 관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CJENM 같은 경우에는 방송 부분 내 TV 광고 매출액이 1,288억 원으로 전분기에 이어서 역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 기존 추정치 대비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인기 콘텐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 프리미엄 광고 패키지 매출은 722억 원으로 견조했지만 이 세컨티어 채널의 광고 판매율이 부진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 부분에 16억 원가량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적자가 지속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투자 배급 영화였던 불안당의 흥행 부진으로 인해서 이 극장 매출액이 186억 원가량으로 28.6%가량 감소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제작 수익 등을 포함한 기타 매출액이 161억 원으로 113.4% 늘어나게 되면서 이 라인업 흥행 부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를 하긴 했지만 지난 1월 18일에 개봉을 했었던 공조의 이 제작 수익 반영에도 적자가 지속된 점이 매우 아쉽다라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JENM 같은 경우에는 방송 부문은 채널과 요일별 편성 전략을 강화하면서 앞으로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고 영화 부문 등 같은 경우는 수익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 경쟁력과 광고 업황 개선 등으로 하반기에도 수익 호전은 지속될 전망이며 더불어서 스튜디오 드래곤 상장 등으로 인해서 영업가치 재부각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의견은 매수와 목표 주가는 10만 8천 원을 유지한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만나본 CJ E&M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 종목도 오늘 흐름까지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CJ E&M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에는 1.26%가량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900원 떨어지면서 현재가 7만 500원 선에서 파란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목까지 현재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도 리포트 통해서 종목별 움직임까지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개장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1일) 금요일 개장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V원텍입니다. 지난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V원텍이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V원텍 현재는 6.09% 상승하면서 2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매수세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회사는 전달 장 종료 후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42억 원, 당기순이익 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3.9%와 92.3%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같은 기간 42.8% 늘어난 103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컬러레이입니다. 상장 첫날 급등했던 컬러레이가 오늘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컬러레이 현재 1.11% 하락세 보이면서 4,0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 가운데 올해 첫 상장사인 컬러레이는 화장품용 진주 광택 안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높은 기술력과 높은 수익성을 기반으로 독과점적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100% 자회사인 저장 컬러레이와 손자회사 더친 컬러 등을 거느린 지주회사입니다. 미국의 코보, 이탈리아의 인터코스와 협력관계를 구축했고 샤넬과 맥, 로레알, 에스티로더 등 세계적인 화장품 브랜드에 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확인해볼 특징주는 RS 오토메이션입니다. RS 오토메이션 주가가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RS 오토메이션 현재 상한가에 올랐습니다. 15,5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난 2009년 설립했으며 로봇모션 제어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입니다. 특히 인간의 뇌 역할을 하는 컨트롤러, 근육에 비유할 수 있는 드라이버, 감각과 신경 센서 등 로봇 동작 제어에 필요한 거의 모든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업체입니다. 주력 분야는 모터의 정밀도를 제어 감지하는 센서인 엔코더입니다. 최근 독일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22비트 광학식 엔코더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4% 늘어난 706억 9,789만 원, 영업이익은 45% 증가한 30억 7,054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30억 415만 원으로 88.5% 증가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마지막 특징주는 신세계입니다. 신세계가 2분기 실적 부진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신세계 현재 8.43% 급락하면서 20만 7천 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41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줄었다고 전달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8,766억 원으로 33.5% 늘었으며 당기순이익은 470억 원으로 73.3% 감소했습니다. 시장 기대치인 매출액 9,127억 원, 영업이익 630억 원을 밑도는 수치입니다.
네, 이렇게 개장 시간부터 눈에 띄었던 특징주 4종목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장에서 들썩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더 있는지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대시멘트가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23.3% 상승하면서 25,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창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19.93% 상승한 1,78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유제약 우선주입니다. 3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는데요. 14.42% 오른 23,800원 기록하고 있고 JW 중외제약 우선주가 역시 3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10.11% 오름세 시현하면서 28,2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종합기술입니다. 9.01% 오른 9,800원 선 지나고 있고 신원이 7.16% 상승한 2,1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능기업 우선주입니다. 6% 오른 1,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미래ING가 4.05% 오름세 보여주면서 69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유유제약 우선주가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8.38% 밀린 7,650원에 거래되고 있고 신세계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8.2% 빠지면서 20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NHN엔터테인먼트입니다. 6.1% 빠진 69,300원 기록하고 있고 성문전자가 5.34% 하락하면서 2,930원의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CJCGV입니다. 4.96% 하락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부진 소식에 하락하고 있는데요. 65,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원우선주입니다. 4.62% 빠진 61,900원 기록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이 4.38% 밀리면서 5,02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등락률 높은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앞서 소개해드렸던 RS 오토메이션이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15,5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성창 오토텍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2거래일 연속 상승 중인데요. 15.51% 상승한 7,66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지사입니다. 양지사는 현재 13% 상승률 기록하면서 8,17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실적 호조 소식에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팍스넷입니다. 팍스넷 12.64% 상승하면서 7,210원 선 지나고 있고요. 한솔넥스지가 7.68% 상승한 9,81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는 종목은 카테아입니다. 2거래일 연속 빠지고 있는데요. 8.18% 하락한 632원 기록하고 있고 내추럴 엔도텍이 역시 2거래일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8.11% 빠진 24,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윈팩입니다. 윈팩 8.3% 하락하면서 2,045원에 거래되고 있고 넥센테크가 6.98% 밀리면서 14,0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잠시 후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리포트는 NH투자증권 시장 리포트입니다. 네, 금요일에 미리 보는 주간 투자 전략 리포트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이번 주 우리 시장 리뷰와 함께 그리고 다음 주 시장 전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짚어봐 주시죠. 다음 주 시장 전망 살펴보기 전에 이번 주 시장부터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슈를 오늘 리포트에서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과 북한 간의 갈등 고조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 발언으로 경고를 했으며 북한은 이에 대응해서 괌 주변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겠다라는 협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서 한반도 대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로는 중국 수출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지난 8일 발표된 7월의 중국 수출입 지표는 전년 대비 7.2%가량 증가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였던 11%에는 못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미국향 수출이 전년 대비 약 9%가량 증가하면서 그 전월에 20%가량 기록을 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하회하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세안향 수출이 2개월 만에 역성장세에서 벗어났고 일본 수출은 개선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주에 코스피에 영향을 미칠 상승과 하락 요인 각각씩 3개씩 꼽아주고 있습니다. 먼저 상승 요인으로는 첫 번째로 달러 약세에 따른 이머징 통화 강세를 꼽았습니다. 두 번째 상승 요인으로는 하락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 확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오늘 리포트에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 요인입니다. 하락 요인 첫 번째로는 북한발 리스크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하락 요인은 IT 사이클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외국인 매매가 변동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과 하락 요인이 각각 3개씩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 주식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주식시장도 일단은 북한발 리스크에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일단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와 북한의 발언 수위가 고조되면서 원달러 변동성의 확대와 더불어 주가 하락 등 금융시장이 이렇게 꼬리 위험을 반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리스크가 과거와 달리는 추가 확대되고 있는 이유로 트럼프가 지지율 하락을 돌파할 만한 새로운 이슈가 필요했던 상황이고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강화와 더불어서 미국 압박 속 더 강력한 협상 도구가 필요했던 상황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오는 8월 21일에서 24일 을지 프리덤 가디언 을지 훈련을 앞둔 상황 속에서 국지전과 전면전 그리고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아직은 일단 낮다라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발언 수위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존재를 하고는 있지만 틸러슨 국무장관의 수위 조절과 대화 가능성 언급 등과 그리고 중국의 요구 등으로 미루어 봤을 때 미국이나 북한의 선제 타격 등이 현실화되기보다는 다자간 중재 등으로 북한 리스크는 결국에는 다음 주에는 축소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라는 판단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북한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일단은 여러 지표들을 근거로 봤을 때 아직까지 한국이 글로벌 주요국 중에서는 이 주식이 가장 싸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1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선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